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4주차 상교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하 수입에 대한 가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관련된 예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시오. 미국의 GM사로부터 승용차 우리 4,000cc짜리네요. 자, 승용차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일단 불공제 처리돼야 됩니다.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돼야 돼요. 자, 수입 시 울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대요. 자, 이때 공급 가액이 5천만 원짜리고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짜리래요. 자, 이 부담한 매입세액 이 500만 원은 불공제 처리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통관수수료 30만 원과 부가가치세는 현금 납부하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자, 이 통관수수료는 이 승용차를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취득 원가에 가산시켜 줘야 됩니다. 그쵸? 자, 요때 분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해답을 보니까, 자, 모두 다 차량 운반구,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그리고 통관수수료, 전부 다 취득원가로 잘 잡아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530만원, 현금 납부했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분기를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 공급가액 5천만원짜리 있죠? 자, 요거 볼게요. 자, 세관장이 발행하는 우리 수입세금 계산서에 가세 표준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세 표준은 이 매입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가공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실무상 가면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가공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GM사에다가 이 공급가액을 부담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GM사에 가는 금액하고 수입 세금 계산서에 이 공급가액하고 다릅니다. 자,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공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GM사로 보냈던 그 금액을 우리 차량 운반구에 취득가액 잡고, 그리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그리고 통관수수료를 차량 운반구로 모두 다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수입 제한에 대한 가세 표준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주제가 또 있느냐? 자, 이번에는 간주 공급을 했을 때 우리 가세 표준을 어떻게 잡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주 공급은 배웠습니다. 자, 원칙이 시가였습니다. 그리고 시가가 아닌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그렇죠.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이 있었어요.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요, 반출하는 공장에서의 취득가액을 가세 표준으로 하면 되는데요. 요 취득가액에다가 어떤 보험료나 뭐 운송료나 이런 일정액을 가산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요, 여기 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간주 공급을 총정리하면서 우리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칙과 판매 목적 타사합장 반출은 우리 비상각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상각 자산.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그 이동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재화를 의미하는 거고, 만약 감가상각 자산이 간주 공급이 되었으면 요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그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자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체감률 그러면 잔존율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경과된 가세 기간의 수를 곱해서 자 체감률하고 경과된 가세 기간의 수를 곱한 다음에 1에다가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체감률은 건물이나 구축물인 경우 5%예요. 자, 경과된 가세 기간의 수는요. 자, 우리 일반 사업자는 1년 동안 두 개의 가세 기간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1년이 지날 때마다 체감률이 10%씩 감소가 될 겁니다. 결국 10년이 된 상태면 우리 간주시가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구축물이 아닌 어떤 기계 장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5%씩 체감률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25%가 100이 되려면 4가세 기간인데 4가세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기계설비나 차량이나 이런 감가상각 자산이 간주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 간주 시가도 없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 예전에 원칙 공부하고 판매 목적 타사장 반출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 그렇구나. 감가상각 자산은 이런 식으로 시가를 계산하는구나. 이 부분을 좀 알아주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용적의 가세 표준은요. 자, 우리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면 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때 가세 표준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임대료에다가 자, 우리 월세 뭐 이런 거다 그죠? 간주 임대료, 자, 우리 보증금 받은 거, 자, 그리고 임대료와 부과되는 관리비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가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간주 임대료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산식은 암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해당 기간의 임대보증금 그냥 임대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율 자, 요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임대일수를 곱해서 만약 일수로 안분을 해야 되는데요. 자, 365일 분의 뭐 예정 신고 기간 또는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되겠다. 그죠? 부동산 임대 용역은 감주 임대로도 가세 표준에 포함이 되고 간주 임대로는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 수익 금액은 우리 제하의 수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부가치세 신고서상에 가세표준 명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면 자, 우리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에 포함돼야 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소득세법 배운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이런 상품 매출액, 제품 매출액 당연히 수익금액에 포함되겠다. 그죠? 부가치세법상 매출 세액도 납부를 해야 되지만 또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까지도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아셨죠? 하지만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거. 자,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이게 뭐 복식부기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차량 운반구 같은 것들
판매를 하고 되면 그걸 수익 금액에 잡는 게 있는데 또 복식부기가 아니면 또 그 잡질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고정자산 매각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매장 공급,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매출은요, 수익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매출은 우리가 가세를 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사업자의 자금 압박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 신고수상의 가세 표준 명세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치세 가세 표준과 그리고 수익 금액을 계산하시오. 자, 이 부가치세 가세 표준이고요. 이거는 소득세법상 수익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답지도 보면 가세 표준과 수익 금액 따로 해놨다, 그죠? 자, 사업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자, 직매장 반출 적용해야 됩니다. 자, 직매장 반출을 있으면 자, 이거 적용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제품 공급가액이 1000만원 있습니다. 자, 매출 할인 애누리 금액이 5만원이 차감 후 금액입니다. 그죠? 차감이 원래 차감을 해야 되는데 잘 차감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차감 전 금액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만원, 마이너스 5만원 해줘야 되겠다. 그죠? 자, 두 번째 대손금입니다. 자, 대손금이 6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여기 1번 공급가액에 2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만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대손금은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1번의 제품 공급가액을 변동시키면 안 됩니다. 자, 대손금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자, 공급가액 600만원 그리고 수익금액에 600만원 잡아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가세 표준에서 공제 안 합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에서 공제 안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또는 별도의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수익 금액에서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장려 물품 제공액입니다. 자, 우리 판매 장려금입니다. 판매 장려금은요, 우리가 지급을 했다고 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그러면 가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쵸?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차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물로 줬죠. 현물로. 자,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한 가세 표준 어떻게 잡았죠? 자, 판매 장려금을 현물로 지급을 했으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사업상 증여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에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수익금액에도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간주 공급은 원칙이 시가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취득가액 또는 일정액을 가산해서 받는다면 그 가산액이 가세 표준이 되고,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이 간주 공급되었다면 간주 시가를 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장려 물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고, 여기 시가로 가세 표준가 그리고 수익금액에 잡아줘야 됩니다. 아셨죠? 3번입니다. 장려 물품. 자, 4번 현금 지급 판매 장려금입니다. 자, 판매 장려금이 현금으로 나갔네요. 자, 가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에서는 그냥 필요금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 안 하면 됩니다. 자, 5번. 자, 제품 중 대표작 개인적 사용분입니다. 자, 개인적 공급이 일어났다. 그죠? 개인적 공급이 일어났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세 표준에 가산을 해줘야 되고, 간주 공급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항목 중에 재고 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한 경우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 공급도 수익 금액에 가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때 개인적 공급은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시가를 가세 표준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가 500만 원을 이렇게 가세 표준과 수익 금액에 잡아주면 됩니다. 자, 6번.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입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가가 1,500원이었어요. 자, 우리 이런 거 봤습니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공급한 경우,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한 경우, 자, 요럴 때는 시가를 가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부당하게 1,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만 받고 우리가 공급을 한 거잖아요. 자, 이것을 시가로 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세 표준도 1,500만 원, 소득세법상 수익 금액도 1,500만 원 이렇게 잡아줍니다. 아셨죠? 자, 7번입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었네요. 5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가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사업자한테 자금 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한 규정이라서 소득세법상 수익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00만 원을 가세 표준으로는 잡되 수익금액에는 넣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8번. 기술 개발을 위해서 원재료를 사용했는데요. 그 원재료 100만 원입니다. 자, 자기의 사업장 안에서 또 다른 자기 어떤 사업을 위해서 또 사용을 했다. 그죠? 연쇄 사업만 아니라면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가세 표준에도 잡히지 않고 수익 금액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자, 9번. 자, 대가를 받지 않았네요. 그리고 거래처에 증여한 견본품이었어요. 자, 우리 대가를 받았으면 부가치세법상 가세표준에 잡혀야 되고 수익금액에도 잡혀야 되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넘겨준 견본품, 요거 간주 공급도 해당되지 않고 수익금액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10번. 자, 제품을 이재민 구호품으로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탁을 했대요. 자, 우리 사업상 증여 중에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거,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 자,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영역은 면세다. 그죠? 그래서 이 10번은 면세에 해당이 됩니다. 면세. 맞았죠? 자, 그래서 가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에는 포함되지 당연히 않겠죠. 요거 기부금 경비 처리해 줘야 됩니다. 경비 처리. 나중에 경비상. 맞았죠? 자, 11번. 자, 건물 처분 가액입니다. 자, 취득가액 5천만 원짜리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3천원이니까 장부가액이 2천만 원짜리다. 그죠? 자, 이 2천만 원짜리를 1,300만 원에 팔았네요. 손실봤다. 하지만 이 건물에 대한 공급은 원칙이 가세, 그리고 만약에 주택이라면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가액 2,300만 원을 부가세법상 가세 표준에 넣어줘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수익금액, 자, 개인이죠, 개인. 자, 건물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지 사업소득세를 내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물 처분 가액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세표준을 합계를 내보면 부가세법상 가세표준은 이만큼 잡혔고요. 자, 소득세법상 수익금액은 이만큼 잡혔어요.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자, 부가세법과 소득세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놔야 되겠다. 그죠? 아셨죠? 자, 이제 가세표준을 마무리하고 제2절. 자, 세금 계산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세금 계산서하고 영수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자료를 어디까지 준비를 했지? 잠시만요. 자, 다시 봅시다. 자, 세금 계산서는, 자, 앞에 여기 전자 있고, 전자가 없으면 종이 또는 수기 세금 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수입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자,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점표부터 뭐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발급하는 자, 자, 요거는 원칙이니까 알 거고, 수입 세금 계산서는 세간장이, 그리고 요런 영수증은 간이 가세자 등이 발급을 하는 겁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요, 자, 외워야 되겠다. 그죠? 자, 필요적 기재사항. 그죠? 자,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되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매입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 네 가지를 외워줘야 됩니다. 자, 공급하는 사업자는 다 적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어도 됩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치세를 구분 기재하고
공급 연월일이 아닌 작성 연월일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세금 계산서 중에서 우리가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를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누가 발급을 해야 되느냐? 자, 법인 사업자라면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됩니다. 자, 개인 사업자는요. 자, 여기 있죠? 자, 직전 연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공급가액이 있다고 하면 개인 사업자도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됩니다. 자, 만약에 자, 공급가액 자, 가세와 면세를 합쳐야 됩니다. 자, 20X 연도에 3억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X 1년 7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해 제2기 가세 기간하고 그 다음 해 1기 가세 기간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가면세 합쳐가지고 직전 연도 3억 원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자, 요거 개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면 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명세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고요. 발급일에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전송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발급 명세를 전송을 했다. 그러면 메리트를 줍니다. 어떤 이익이 있냐면 자, 이런 매출 매입처별로 우리 세금 계산서 받은 것들, 발급한 것들, 이런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5년간 세금 계산서 보존 의무가 면제됩니다. 당연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기 때문에 전자적 수단으로 우리 기록이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자수단으로 남아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제출하지 않고 보존에 대한 의무도 면제가 된다는 거죠. 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건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거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아니고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를 먼저 가정에 깔려야 되고요. 자, 공급받은 자, 그러니까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이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서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세기간, 거래 시기가 속하는 가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영수증입니다. 자, 영수증은 우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이런 것들을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자, 원칙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은요 요건에 해당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우리 매입세액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됐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는요 자, 여기 원칙입니다. 공급 시기에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요렇게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자,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도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고요. 공급 시기 후에 뒤늦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더라도 인정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자, 공급 시기 전 이거를 선 세금 계산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선 세금 계산서는요. 자,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그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으면 선 세금 계산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정 요건, 자, 여기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나서 7일이 경과하더라도 이제 7일 경과 후에 대가를 이제 받더라도 그 발급받을 때를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선 세금 계산서입니다. 자, 후 세금 계산서는요. 월합 세금 계산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월합. 월합계라고 하는 거 그죠? 자, 요거는요. 자,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자, 1여월, 그러니까 한 달에 공급가액을 합계를 내서요. 당해 월에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여월 이내, 그러니까 기간이 1개월 안의 기간을 자, 임의로 정합니다.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액을 합계를 해가지고요. 그 종료 일자를 발행 일자로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월합계 세금 계산서의 발급 예시를 보면요. 자, 공급 시기가 자, 1월부터 1월 31일 한 달을 꽉 채웠어요. 그리고 해당 월에 말일자를 작성 연오일로 해서요. 2월 10일까지 발급을 했습니다. 자, 요게 여기 후 세금 계산서 여기 1번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자, 한 달 내에 자, 1월 1일부터 1월 10일, 1월 11일부터 1월 20일, 1월 21일부터 1월 30일 요렇게 임의의 한 달의 임의의 기간 그죠? 요렇게 한 다음에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요일로 해서 2월 10일까지 발급한 것 여기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의의 정한 아셨죠? 자, 1요건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자, 한 달 내더라도 자, 1월 11일부터 2월 11일 자, 이거는 1개월은 맞지만 1역월을 초과했다. 그죠? 이 요걸이 뭐냐 하면 1월이면 1월이라는 겁니다. 1개월은 기간인 거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1개월은 기간인 거고 1요월은 그 한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1월, 2월. 그래서 1월 내의 기간 동안 2월 내의 기간 동안 그것을 1여월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1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자, 위탁 판매입니다. 자,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위탁자가 제하를 직접 인도하게 되면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해 가지고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회계 연장선상이다. 그죠?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수정세금 계산서도 있는데요. 자, 그거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하고, 자, 오늘까지 학습한 내용들 좀 진도를 제가 빨리 빼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소득세도 공부해야 되고, 실무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진도는 빨리 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랄게요. 자, 4주차 수업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